자, 오늘은 지금까지 개발한 이 어플리케이션의 CI/CD를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I/CD라는 거는 저희가 구글링 한번 해보면 자, 이렇게 나와요. Continuous Integration, Continuous Delivery 혹은 Deployment. 그래서 이 인테그레이션, Continuous Integration은 보통 이제 빌드나 테스트 그런 거 의미하고요. 딜리버리, 디플로이먼트는 배포죠. 그래서 지난번 영상에서 저희가 요거 원격 서버에 배포를 한번 했었죠. 바로 요 아마존 AWS에 배포를 했는데 여기 EC2에 인스턴스 가보면 여기 마이홈 인스턴스 하나 있습니다. 퍼블릭 IP 바로 이렇게 원격 IP에도 이렇게 접속이 되죠. 요건 로컬이고요. 자, 만약에 여기서 이제 로컬에서 어떤 수정사항이 발생했을 때 요거 이제 원격에 반영을 하고 싶다 했을 때 지난번에 바로 여기서 네, 바로 요 인스턴스 커넥트해서 접속해서 자, 변경사항을 다시 빌드해서 그 서비스 리스타트 시키면 이렇게 아마 반영이 될 겁니다. 자, 근데 그 과정 있죠? 그 과정. 이렇게 변경사항이 생길 때마다 지금 이렇게 수동으로 이렇게 배포를 해줘야 이 원격 서버에 반영이 되는데 요걸 이제 자동화 시키는 게 그 CI/CD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더 그 넓은 개념으로는 그 DevOps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Development Operations. 요거 줄여가지고 DevOps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결국 개발 운영을 줄인 거죠. 요즘 뭐 개발과 운영을 한 번에 한다. 뭐 이런 개념이고요. 요건 좀 더 이제 그 어떤 철학 그런 거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이해하기는 힘들죠. 좀 더 큰 개념이라서 요거는 이제 CI/CD를 이용해서 요 DevOps를 좀 그 달성을 하는 거고요. 요 CI/CD조차도 좀 어려운 개념으로 보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더 쉽게 풀면 이제 자동화 스크립트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거 이제 푸시를 했을 때 어떤 변경사항 생기면 그 푸시했을 때 그 이벤트 탐지를 해가지고 그때 이제 여기서 원격 접속해서 작성하는 그런 스크립트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이제 미리 작성을 해놔서 그 스크립트가 돌면서 자동으로 배포되게끔 그런 구성을 하는 겁니다. 자동으로 배포되는 걸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EC2에 그 아까 전에 제가 커넥트 눌렀었죠. 여기서 커넥트 누르면 이렇게 네 가지 방법 나오는데 지난번에는 좀 간편하게 웹브라우저에서 바로 이렇게 커넥트 눌러서 접속을 했습니다. 자, 지금은 여기 SSH 클라이언트 있죠. 자, 요거 이용해서 한번 그 접속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요런 그 가이드가 나와요. 요거대로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우선은 요 키 파일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요 EC2 인스턴스 처음에 생성할 때 키 파일 하나 받은 게 있었죠. 지난번 영상에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때 받은 요 PEM 파일이 있을 겁니다. 요거 이용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요 윈도우가 설치된 요 PC에서 요 인스턴스에 한번 접속을 해볼게요. 그래서 요게 지금 EC2가 있는데 요거를 지금은 로컬 PC에서 이렇게 접속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요 방법은 지금은 이제 테스트로 하는 거고 요 CI/CD 구성할 때 제가 GitHub Actions라는 걸 이용해서 지금 구성을 할 건데 그 과거에는 젠킨스 같은 걸 많이 이용했는데 요즘 뭐 요런 CI/CD 구성하는 툴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지금 GitHub 이용하기 때문에 GitHub Actions를 이용해서 구성을 할 거고요. 그래서 GitHub Actions에서 접속을 EC2에 이렇게 해볼 겁니다. 바로 요 SSH 클라이언트 이용해서 지금은 로컬에서 한번 테스트로 접속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PM 파일을 저 같은 경우는 제 홈 폴더고요. 여기에 .ssh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마이홈 키 파일을 여기 홈 폴더에 사용자 홈 폴더에 .ssh 여기다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키 파일로 한번 접속을 해볼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명령어가 바로 이 권한을 설정하는 명령어인데요. 자, 윈도우 같은 경우 혹시 여러 명 사용자 사용하고 계시다면은 바로 이 파일에 권한을 좀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자, 속성에서 여기 보안 탭에 여기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만 접근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여러 사용자가 등록되어 있다면 한 명만 등록을 해야 되고요. 고급에서 혹시 상속 사용하고 계시면 상속 사용 안함 이렇게 체크하시고, 편집에서 본인을 제외한 다른 사용자는 허용할 수 없게 제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미리 이렇게 설정을 해놨고요. 자,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이 명령어에 대한 설명인데요. chmod 이게 이제 윈도우에서는 이렇게 먹지 않기 때문에 리눅스 계열에서는 간편하게 이렇게 명령어로 한 줄로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데, 윈도우에서는 UI를 통해서 이렇게 권한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권한 설정 되셨으면 이제 이 명령어 있죠? 이 명령어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면 되겠고요. ssh라는 명령어 이용해서 이 사용자의 이 호스트에 접속을 하는 거고요. 여기 이제 파라미터 -i로 이 키 파일로 본인의 자격 증명을 이 파일로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터 누르면 이렇게 처음에는 요 핑거프린트 요건데 여기 접속하려는 거 맞냐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yes 이렇게 입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지난번 영상에서 요 SSH 말고 요 EC2 인스턴스 있죠? 네, 요걸로 웹브라우저에서 접속했던 것처럼 동일한 화면 뜨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EXIT로 나오고 다시 접속해 보시면, 이번에는 맨 처음처럼 핑거프린트 확인창이 뜨지 않죠? 여기 이제 한 번만 뜨게 돼 있고요. 자, 이 정보가 이제 yes라고 하게 되면 이 nohost 파일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 부분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저희가 자동화 스크립트 CI/CD 작성할 때 요 nohost에 그래서 명령어 요 호스트 정보를 입력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저 확인창이 뜨지 않도록 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제 로컬에서 EC2에 접속을 해본 거고요. 이제 GitHub Actions에서 이 EC2에 접속을 할 수 있게 설정을 하면 되겠죠. 자, 이 GitHub Actions라는 거는 github.com 여기 접속하셔가지고 본인 레파지토리 있을 겁니다. 여기 이제 액션스 요 레파지토리 이제 제가 소유자로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액션스라든지 세팅스에 자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고요. 추후에 본인 프로젝트의 어떤 GitHub 액션스를 이용해서 이런 CI/CD 구축하고 싶다 할 때는 본인 프로젝트에서 이렇게 동일하게 좀 비슷하게 처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구성을 해볼 텐데요. 저는 우선은 초기 템플릿 지금 메이븐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자바 with 메이븐이 있네요. 요거를 기본 틀로 삼아서 조금씩 수정을 하면서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누르면 이제 바로 요 마이홈 레파지토리 거기에 .github 폴더에 워크플로스의 요 야물 파일 하나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요 약속된 경로에 요 야물 파일이 있으면 이제 요 특정 이벤트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있죠. 이런 지정된 이벤트에 따라서 이 스텝스가 있는데, 자, 여기에 이제 명령어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이런 커맨드 명령어죠. 이런 명령어를 여기다 이제 작성을 하시면 이런 명령어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빌드하고 테스트하고 배포하는 거를 작성을 하시면 CI/CD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석들 좀 보기 복잡하니까 날려버리고요. 그리고 요 옵셔널 있죠? 요것도 이렇게 필요한 정보 아닌 것 같아서 날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름을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죠? 이름 지정하고 이 오는 이제 이벤트죠. 그래서 마스터 브랜치에 푸시 이벤트 오면 요거를 실행을 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풀 리퀘스트는 제거하겠습니다.
그래서 잡스의 빌드가 있네요. 그리고 런스 온의 우분투에서 이런 스텝스에 이런 거를 실행을 하겠다는 뜻이고요. 요 GitHub 액션스를 이용하면 좀 특이하게 이런 그 use라는 게 있고 name이 있고요. run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name은 요 run만 그 입력을 해도 되는데 요 run에 따라서 요 run이 어떤 건지 어떤 명령어인지 이렇게 name으로 설명을 달 수가 있어요. 그래서 build with maven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요거 이제 나중에 액션스를 다시 들어가 보면 이런 이름으로 그 명령어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명령을 실행되는지 나중에 추후에 로고처럼 확인할 수 있는 용도로 이렇게 이름을 작성을 해주는 거고요. 유즈스가 있습니다. 유즈스는 GitHub 액션스는 그 또 마켓플레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그 정의된 이런 사전에 작성된 마켓플레이스에서 그 자기가 필요한 기능들을 이렇게 좀 찾아서 쓸 수가 있습니다. 액션스의 체크아웃 같은 경우는 이 레파지토리의 소스를 가져온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 런스온, 이 우분투에 이제 빈 그 폴더에서 이렇게 액션스 체크아웃을 유즈스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건데 사용을 하게 되면 이 소스 있죠? 저희가 작성한 소스가 마치 이런 식으로 가져와지는 거죠. 이렇게 폴더가 생기는 겁니다. 폴더와 파일들이. 그래서 생겼으면 여기서는 지금 이제 자바를 설치해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편리하다고 그 하는 건데 구글링 해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설명과 사용법이 자바 설치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더 자세한 거는 GitHub 액션스. 자, 여기서 매뉴얼 보시면 되겠고요. 처음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죠. 비슷하게 생겼죠. 이름 지정하고 이렇게 단위별로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더 자세한 거 여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또 유즈스는 이런 마켓플레이스의 기능들을 실행하는 것이고 이 런이 이제 저희가 직접 사용하고 싶은 그런 스크립트를 작성을 하는 건데 요런 액션스가 과연 좋은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요거를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는 더 다양한 그런 액션들을 사용하려면 요 매뉴얼을 다 읽어봐야 되는데 양이 방대하지 않습니까? 요거 읽는 동안 그냥 저희에게 익숙한 리눅스 스크립트를 쓰는 게 더 편리한 거 아닌가. 괜히 이렇게 액션스를 자주 사용하면, 많이 사용하면 이제 또 요 소스 레퍼지토리를 뭐 긴넷 같은데 옮기기도 쉽지 않게 되고요. 좀 의존시키려는 게 아닌가, GitHub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최대한 그냥 표준화된 요 리눅스 스크립트 이용해서 CI/CD를 구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소스 가져와서 자바 설치하고 빌드하는 것까지 지금 이렇게 기본적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CI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CD는 없습니다. 지금 배포를 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자, 요거 CD로 이렇게 좀 수정하고요. 저는 여기서 CI/CD 다 할 거기 때문에 그냥 CI/CD로 하겠습니다. 이름도 CI/CD로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름은 뭐 그냥 자유롭게 지정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요렇게 해도 되는데, 자, 요렇게 하게 되면 이제 여기서 뭐 빌드 했으니까 SSH 세팅하시고 SCP라는 걸 이용해서 파일 전송하시고 그리고 서버 재시작. 자, 이런 식으로 밑에 그 스크립트들을 작성을 하시면 될 텐데 저는 이렇게 하지 않고요. 요 빌드 자체, 이런 스크립트 자체를 요 EC2에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이 방법을 어떻게 할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제 소스는 지금 이제 오픈 소스로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비밀번호, 데이터베이스 비밀번호도 공개가 되어 있고, 이렇게 하면 그 데이터베이스도 여기서 접속을 해야 되는데, 좀 보안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가지고 외부에서 DB 접근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요. 여기서 EC2에서 그래서 빌드 자체를 아예 이 안에서 해가지고 외부에서 아예 DB 접속할 수 없도록 그렇게 좀 막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CI/CD 구축 방법은 사실 딱히 그 명확한 정답은 없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각자 환경에 맞게 조금씩 바꿔서 쓰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오픈소스라는 그 특수한 환경 때문에 이렇게 좀 구성을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가이드대로 이 로컬에서 그 자바 빌드 하셔서 이렇게 뭐 요 정도 순서로 파일 전송을 하시는 식으로 배포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다 제거를 하고요. 자, 제가 좀 미리 작성해둔 그런 스크립트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작성을 해봤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첫 번째로 우선 SSH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저희가 로컬에서 이렇게 접속을 했듯이 동일하게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고요. 몇 가지 좀 그 명령어들이 더 있죠. 그 폴더에 .ssh 폴더 이렇게 생성을 해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시크릿스에 스프링 부트 키라는 게 있죠. 요게 이제 저희의 요 파일, 키 파일이 될 건데, 요거를 이따가 시크릿스에 등록을 할 겁니다. 시크릿스는 요 세팅에서 그 등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 스프링 부트 키, 그리고 호스트, 그리고 사용자 아이디 이렇게 총 3개를 등록을 해서 이렇게 요 키워드 요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정보, 사전에 등록한 요 키 정보가 여기 이렇게 에코로 출력이 되고요. 에코라는 거는 요 텍스트를 그대로 출력을 하는 건데, 요 출력된 텍스트들을 요 폴더에 id 언더바 rsa 파일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면 여기를 이제 요 폴더라고 그 가정을 하면은 요 폴더에 .ssh 폴더에 id 언더바 rsa 파일이 생기고요. 자, 요 id 언더바 rsa 파일은 그 요 ssh 접속할 때 기본 키 파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일을 하나 만들어 주면 이제 추후에는 저희가 처음에 접속한 요 명령어 있죠? ssh의 요 i 파라미터로 이렇게 키 파일을 항상 지정을 해줬어야 되는데, 이 파라미터 필요가 없어집니다. 기본 키를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추후에 좀 간편하게 SSH 명령어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id 언더바 rsa 파일로 만들어주는 거고, 이 파일의 권한도 400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줬고요. 자, 그 다음에 ssh 키스캔 요 그 명령어 키워드 이용해서 요 호스트 있는데, 요 호스트에 대한 그 정보들을 아까 처음에 접속할 때 핑거프린트 그 확인창이 떴었죠. 그거를 이제 안 뜨게 하려고 하는 건데, 여기 위에 보시면 바로 요런 식으로 yes를 해줘야 되고, yes를 하게 되면 노은 호스트에 요 파일에 요 정보들이 들어가는데, 요 정보를 미리 넣어 놓는 겁니다. 이 노은 호스트에 이렇게 화살표 2개 하면 붙여 넣는, 어펜드 하는 기존에 파일이 있다면 그 계속해서 붙여 넣는 건데,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요 정보들을 요 호스트 파일에 넣어주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600으로 이렇게 권한 설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원격 접속 파일 SSH 사용할 준비를 마친 거고요. 그 다음이 빌드앤 테스트에서 자, 요 GitHub 액션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요 파이프 기호 있죠? 요 바 키워드 이용해서 이렇게 여러 줄로 이렇게 명령어를 쓸 수가 있는데, SSH 명령어에 이렇게 사용자 유저와 골뱅이 넣고요. 이 호스트 이렇게 하고 뒤에 이렇게 쉼표를 엮어서 명령어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이 명령어가
순서대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엔드 기호 있죠? 요 엔드 기호. 그래서 이전의 명령어가 성공적으로 수행했을 때만 다음 명령어가 이렇게 계속해서 수행이 되도록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여기 스크립트 보시면은 우선은 마이홈에 이렇게 들어가고요. 여기서 git풀을 받는데, 자, 요 git풀을 받게 되면 요 소스, 그러니까 요 시점 자체가 저희가 로컬에서 어떤 거를 변경해서 푸시를 하고, 그 푸시 이벤트 발생했을 때 요 원격, 요 EC2 인스턴스에서 git풀을 하기 때문에 그 변경 내용이 요 폴더, 요 파일들에게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git풀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mvnw 클린 패키지 하면 타겟 폴더에 바로 이 자르 파일이 다시 생성이 될 겁니다. 이 자르 파일을 cp 명령어로 카피죠. 이 바 폴더에 이 서비스 경로, 지난번 영상에서 지정해 준 것처럼 이 폴더로 이렇게 복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저희는 지금 버전이 같이 붙어 있죠. 자, 이 버전도 사실 없앨 수는 있는데 폼.xml 파일 있죠. 여기서 빌드에 파이널 네임, 여기서 마이홈 이렇게 지정해주면 버전이 사라질 텐데, 저희는 이미 버전까지 같이 지정해줘도 이렇게 설정을 했기 때문에 버전도 같이 지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건 사실 뭐 없애도 되는데 이미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해서 자르 파일 맞춰주고요. 자, 요 그 경로는 etc의 systemd, 여기에 myhome, 자, 바로 요 파일이죠. 요 경로에 이렇게 복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사까지 됐으면 이제 재시작을 해주면 되고요. 다시 한번 ssh 명령어로 이렇게 쉼표로 마이홈 서비스 재시작하면 이렇게 그 배포가 완료되는, 자, 그런 설정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팅스에서 요 키 파일만 좀 입력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하나씩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레퍼지토리 그 소유자라서 요 세팅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요거는 이제 GitHub나 GitLab이나 그런 그 사이트마다 다르기 때문에 요런 변수들은 그 사이트에 맞춰서 설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액션스 있죠? 시크릿스 앤 베리에블스의 액션스, 이게 이제 환경도 뭐 어떤 개발 환경, 뭐 운영 환경 그런 것도 설정할 수 있는데 간편하게 그냥 그런 거 없이 시크릿스만 설정을 일단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좀 더 세부적인 기능 원하시면 이런 환경까지도 고려를 해서 시크릿스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뉴 레퍼지토리 시크릿 있고요. 자, 여기 우선은 그 SSH 유저부터 한번 설정해 볼게요. 이렇게 SSH 시크릿스는 빼고 이렇게 하고요. 유저는 우분투가 되죠. 아까 전에 SSH 클라이언트에 여기 이제 사용자 이름 요거를 이렇게 넣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 생겼죠. 그 다음이 호스트. 자, 호스트는 저희가 접속한 요거를 입력을 하셔도 되겠지만 좀 IP가 좀 더 보기 편한 것 같기 때문에 퍼블릭 IP 요거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이 요 스프링 부트 키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자, 바로 요 그 마이홈 키 파일 요거를 뭐 VS 코드 같은 걸로 여셔가지고 그거 그대로 넣으셔서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추가가 됐고요. 그럼 요거를 한번 그 커밋 체인지스에서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커밋이 됐고요.
액션스 한번 보면, 자, 여기서 이제 빌드 잡이 실행되고 있는데, 요거 잠깐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지금 그 액션스, 자, 한번 실패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시도를 해봤습니다. 리런. 그래서 두 번째 시도해서 이렇게 일단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이 작성해 놓은 이름들이 있었죠. SSH 설정하고 빌드 테스트 그리고 재시작까지 이렇게 다 성공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시크릿은 이렇게 가려져서 표시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다 하는 거를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CI/CD 구성을 했으니까 일단은 이 내용을 한번 제가 다시 받아 보겠습니다. 컨트롤 T로 풀을 받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GitHub에 바로 요 CI/CD YAML 파일이 생겼죠. 자, 요 지금 액션스에도 표시가 되는 거 보면 지금 잡 이름이 빌드로 돼 있죠. 조금 어색한 것 같기 때문에 잡 이름을 디플로이로 이렇게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디플로이로 한번 바꿔보고요. 그리고 요 로컬 내용이 있고, 로컬이 있고, 여기 원격 로컬이 있고 원격이 있는데요. 이 로컬 내용을 한번 느낌표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저장하고요. 컨트롤 F9 빌드 다시 한 다음에 새로 고침 화면, 네, 제가 지금 다시 기동을 해보겠습니다. 기동하고, 자, 새로 고침을 해보면 이렇게 느낌표 생긴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여기 원격에는 당연히 느낌표가 없습니다. 자, 요거를 한번 푸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컨트롤 K 해서, 자, 메시지 수정 이렇게 해서 커밋 앤 푸시 있죠? 요걸로 한번 푸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푸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푸시가 됐고요. 자, 그러면 이 원격에도 제대로 반영이 되는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자, 잠시 기다려 보시면 여기 액션스 탭에서 자, 메시지 수정이라고 작성한 부분이 성공된 거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다시 한번 F5로 새고침 해보면 로컬에서 푸시장 내용이 그대로 원격에도 반영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